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 바로 이어서 미국의 미쿡 에메랄드, 네, 큐 다이아몬드 가신 윤석철 리더님 모시고 미국에서 사업 시작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하시면서 느끼신 이 사업의 그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리더님 마이크 켜시고. 예, 안녕하세요, 리더님들. 네, 잘 안녕하세요.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아, 긴장이 되는군요. 네, 아무튼 또 처음 뵙는 분들은 너무 만나서 반갑고요. 어, 사실 뭐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이 사업의 가치와 비전인데,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죠.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고, 이거 가지고 만약에 저희 팀하고 얘기하면 뭐 1시간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뭐 자세한 얘기까지 다 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다 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그냥 제가 느낀 것들 그런 것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알고 계신 것도 많고 한국 아메이는 워낙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들을 이야기 뭐 부분 들을 기회들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리마인드 하시는 어떤 느낌으로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누가 뭐래도 이 사업의 최고의 가치는 그냥 지금 내가 느끼는 가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유가 있잖아, 사실.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원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 최고의 가치예요, 나에게는, 현재로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성장하다 보면 새롭게 막 경험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가치들이 더해지긴 하죠. 하지만 나를 움직이는 가치는 결국 내가 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에 참 집중하시면, 결국 새로운 가치들을 더 많이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는 가치가 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우리 김민기 리더님께서 강조하시는 거 저도 너무 공감하는,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정말 나의 집중도에 따라서 시간을 용축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사업이라는 건 어떤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그거를 간절히 원하냐에 따라서 그 시간을 얼마든지 당길 수 있잖아요. 이것도 대단한 사실 가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지 않으니까. 정말 시간을 농축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거 김민기 리더님이 예전에 LA 오셨을 때 하신 얘기인데, 이 세상에 아무도 안 부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물론 공감했었는데 그때 머리로 공감한 거고, 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저도 그래요. 아무도 안 부러워요, 진짜. 그러니까 그냥 미래의 나만 부럽대요. 그러면서 그때 김일두 리더님 같이 계셨는데, 김민기 리더님이 좀 김일두 리더님도 안 부러워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 왜냐면 이제 본인이 김일두 리더님 나이가 됐을 때 본인이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부러운 사람이 없다라는 뜻은 그냥 자존감이 그냥 극대화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러다 보면 심리적으로 나 자신이 너무 좋게 되면 사실 되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대단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가치들 중에 그 우리 아메이의 기업 이념 4가지가 있잖아요. 이 자유희망 가족 구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나누자면, 사실 자유에 대해서는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김민기 대표 얘기하신 건데, 자아실현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찾는 거. 결국 우리가 삶의 궁극적 질문은,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철학, 뭐 여기 혹시 철학 관련된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전 철학이란 과목을 잘 이해 못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공대생이었기도 했고, 아니 도대체 철학은 왜 배울까? 저런 전공은 왜 있는 걸까? 막 이런 느낌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저도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게 왜인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이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과목인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나에 대한 질문, 어디서 사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라는 건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나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나의 새로운 면들을 발견하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 가운데 있다라는 것도 큰 가치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 이거 내 사업이잖아요.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 이 가치를 알 수 없긴 한데, 최근에 김민기 대표님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죠. 사장이 되고 싶냐고. 정말 사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이 사업의 가치와 그게 아닌 사람에게 느껴지는 가치는 되게 다르잖아요. 정말 그래서 내가 내 사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이렇게 쉽게, 너무 쉬워서 이 가치를 잘 못 느끼긴 하지만 내 사업을 가진다는 의미도 역시 자유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 사업의 끝에 내 사업에 어느 정도의 빌드 해놓으면 결국 내가 자유를 얻는 거거든요. 그걸 원해서 많은 사람들은 내 사업을 하는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로버트 키오사키가 말하는 왼쪽 사사분면의 95%와 오른쪽 사사분면의 5%의 추구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왼쪽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한대요. 오른쪽 사람들은 자유를 추구하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진짜 안정을 얻는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했던 왼쪽의 95%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안정을 얻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자유를 추구했던 5%의 사람들이 안정까지 얻더라는 거죠. 결국은 자유라는 의미와 안정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데, 내 사업을 하는 것이 결국은 안정된 삶과 내 자유로의 삶을 결국 얻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가치도 되게 크다고 느껴요. 그리고 뭐 그냥 직선적으로 표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때 내가 하고 싶은 사람들과 하는 거 너무 멋진 일이잖아요. 저의 미국 파트너들은 제 꿈이 뭔지 알아요. 그냥 아주 심플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들어서 그냥 제 꿈 얘기하면 처음엔 되게 다들 이제 황당해 하시는데, 제 꿈은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제 안 하신 분들은 이 의미를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방탕하게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기 싫은 일 안 하고 살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만 봐도요, 내가 원하는데 당장 뭐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달에 정말 내가 원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자유도요 별로 없어요. 저희도 늘 말하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거주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정말 이 미국 전체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가 정말 내가 원해서 사는 거냐, 아니면 어찌 흘러오다 보니까 여기 사는 거냐, 그럼 진정한 자유가 아닌 거잖아.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이 때에 하고 싶은 사람들과 또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사는 거, 이 모든 이 자유들이 참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내 인생이 소중할수록. 그래서 결국 자유라는 가치도 이 사업 안에서 또 새롭게 묵상이 되기도 하고 또 새롭게 발견이 되기도 하는 거죠. 희망이라는 부분은요, 제가 예전에 한국 펑션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강사가 누구셨냐면 중국의 한세영 리더님이었어요. 근데 한세영 리더님이 어떤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냐면, 되게 충격적이었어 그때. 중국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듣고 옆에 한 500명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한국 사람들은 효심이 최고래요. 전 세계적으로 본인이 느끼기에 정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너무 효심이 좋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생각하는 마음인 거죠. 그런데 효력은 없대요. 그러더라고요. 중국 사람들 대비 효력은 참 모자라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연결해서 하셨냐면, 어떤 내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원하고 뭘 하고 싶을 때 이 툴을 만난다는 거, 즉 도구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무언가를 원할 때 자꾸 마음속에서 그거를 포기하는 이유는 그걸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 도구를 만나면 정말 너무 대단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한생수 리듬이 얘기하셨어요. 이게 희망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희망을 갖는다는 건 내가 원하는 것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존재한다라는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 안에서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이 사업의 대단한 가치죠. 또 하나 이제 모델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델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이건 이제 중국의 그 홀리체 리더님 얘기하신 건데요. 중국의 그 어떤 예화였어요. 뭐 알고 계시는 걸 수도 있는데, 막 이제 개들 사냥개들이 막 여우를 쫓아가가지고 여우가 굴 속에 들어가서 사냥개들이 굴 앞에서 막 짖고 있는데, 결국 계속 짖다가 여우가 아무도 안 나오니 절대 안 나오니까 짖다가 개들이 지쳐서 돌아갔대요. 근데 마지막 한 마리만 남아서 계속 짖고 있더래요. 근데 그 한 마리가 어떤 그 한 마리였냐면, 그 여우가 그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걸 봤던 그 개만 절대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짖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홀리세리덤이 강조하셨던 건, 성공자들을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직접 내 눈으로 봐야만 사실은 그거에 대한 믿음도 커질 수 있고 봐야만 버틸 수 있다.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사실 희망이라는 건 내 삶의 모델들, 그들이 내 눈에 보이는 곳에 있다라는 것이 참 대단한 가치이기도 하죠. 그리고 수입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거, 뭐 많은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한다는 건 내가 벌 수 있는 돈에서 지금 현재가 가장 최소한의 수입이다, 가장 작은 수입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희망이라는 개념과 되게 연결될 수 있죠. 왜냐하면 내 삶이 더 나아질 거라는 건 내 삶의 에너지 레벨이 올라갈 거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내 삶이 지금은 좋은데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그리고 어쩌면 떨어질지도 모르겠어. 이런 생각은 사실 희망이 없어지게 하고 삶의 에너지를 되게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희망이라는 가치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 가족이라는 걸 얘기하실 때 리스티버스 창업자께서 얘기하실 때는 사실 이 회사는 또 이 사업은 두 패밀리가 만나서 가족처럼 일했던 회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물론 2세대가 물려받았고 3세대가 물려받기 위해서 여러 명이 지금 회사 본사에서도 일하고 있죠. 그런데 이 패밀리들이 참 사이좋게 또 서로 맞춰 이렇게 협력하면서 하잖아요. 이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참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 많이 느껴요. 미국에 와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의 소중함도 많이 느끼고 가족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냥 새로운 가족이 생기기도 해요. 사실 이민 사회는요. 제가 요즘에 사업 설명하면서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사업한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얘기 많이 하냐면 사실 이민 사회는요. 한국에 가족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다른 주에 가족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외로워요. 아시죠? 이렇게 학창 시절 친구들의 느낌과 이렇게 사회 나와서 그냥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지인들과의 느낌은 참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족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이민 사회에서 새로운 가족들이 생기고 아주 끈끈한 커뮤니티가 생기잖아요.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제임스톤 팀이란 팀도 이 안에 계시면 이 제임스 팀의 소중함을 모르실 수 있지만 사실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이만큼 끈끈하고 서로 위하는 커뮤니티가 많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 가족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업이라는 것도 참 큰 가치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보상을 생각하면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물론 돈을 얼마 벌고 싶으세요라는 질문을 이제 사업 설명한 다음에 이제 프로스펙트에게 하면 많을수록 좋죠. 막 이런 얘기도 하죠. 사실 그래서 큰 보상을 원하는 마음이 늘 있는데 한 번쯤 이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긴 보상도 참 좋지 않아요? 이게 큰 보상도 좋지만 사실 이렇게 뭐 한국도 비슷하겠지만 1년 동안 번 돈을 이제 회사에서 이제 세금 보고할 때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작게 작게 벌 때는 못 느끼다가 이게 모여지면 되게 큰 거죠. 우리가 평생 이 암호 사업을 통해서 버는 보상 다 합치면 엄청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큰 보상만큼이나 참 멋진 이 긴 보상이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중국 그룹을 키워봤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본토에 있는 중국 분들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미국에 온 중국 사람들 특별히 이제 그 캔터니즈 계열하고 맨다린 계열이 좀 다른데 캔터니즈 계열들은 약간 영어를 좀 잘해요. 그래서 약간 그래도 약간 클래스가 있는 일을 좀 한다면 이 맨다린 계열의 그 중국 사람들은요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이 맨다린 계열의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온 경우는요 목적이 정말 거의 100%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돈 벌러 온 거예요. 진짜 저 아직까지 못 만나봤어요. 왜냐면 정말 돈 버는 목적이 전부고요. 그래서 거의 7일 일하거나 6일 일합니다. 일을 좀 쉰다고 해봐야 6일 일해요. 그러니까 정말 치열하게 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 그룹을 제가 이제 한번 키워본 적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도 안 쓰고 돈 벌 수 있어?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전 사실 이 중국 그룹을 하면서 사업 설명도 막 바꿔본 적 있어요. 제가 그 보너스 구조를 맨 앞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보너스 구조를 얘기하고 사업 설명 시작한 적도 있어요. 왜냐면 얘들은 사업 설명할 때 뭐 이렇게 막 트렌드 아니면 4, 4분년 이런 데 관심 없더라고요. 근데 막 이렇게 그냥 듣고 있다가 돈 얘기 나오면 앞으로 확 몸이 와요. 거의 90%가.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아 얘들은 정말 그냥 돈 얘기 해야겠구나. 그리고 걔들이 제 파트너 한 명이 제프란 친구가 저한테 표현했어요. 나는 이거 피라미드였어도 돈 벌 수 있으면 했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돈에 관심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얘기해 줬냐면 사실 세이빙의 컨셉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그래 내가 이거 아메이를 안 해. 그래가지고 아메이를 하면서 제품 애용을 하는 부분을 얘기할 때 제품 애용을 안 해서 내가 이걸 모은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이제 이거 실제 계산해 주는 거죠. 한 달에 뭐 예를 들면 이만큼 모아. 뭐 한국 돈으로 50만, 뭐 500불을 모아. 그럼 너가 5년 안에 모을 수 있는 돈은 이거야. 물론 뭐 이자가 좀 붙고 내가 이걸 투자에 잘하면 좀 많이 벌 수 있겠지만 그냥 모은다고 생각하면 네가 5년 안에 벌 수 있는 돈은 이거야. 딱 계산해 주는 거죠. 그런데 네가 이 사업 안에서 지금 당장은 이 500불 50만 원을 쓰는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너가 사업을 빌드해서 5년 안에 벌 수 있는 돈은 이거야. 하면요. 사실 5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사업을 제대로 하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 김보상에 대한 얘기죠. 사실 진짜 보상이라는 의미를 보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저보다 뭐 많이 아는 분들이 이 아메 세계 너무 많겠지만 사실 아메의 보상은 너무 대단해요. 이게 기업 이념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정말
대단한 보상을 계속 주려고 애쓰고 보너스는 점점 좋아지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보상이라는 가치 안에도 대단한 가치가 있고요. 자산 수입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정말 현금 흐름이 좋은 자산 수입은 많지 않잖아요. 돈을 많이 모으신 분들도 불안에 떨며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뉴저지 파트너를 만날 때 뉴저지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자영업으로 아니면 어떤 일로 되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재산을 꽤 갖고 있는데도 그들을 만나보면 여유가 없고 마음에 굉장히 뭔가 이렇게 쫓기는 것 같은 분위기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 이유는 그냥 제가 경험한 바로는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시플로우가 좋지 않은 거예요.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내가 돈을 갖고 있어도, 목돈을 갖고 있어도 불안한 거죠. 그런데 우리 사업은 현금 흐름이 정말 좋은 자산 수입이잖아요. 뭐 흑자 부도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정말 보상이란 관점에서 봤을 때도 참 대단한 가치가 있다. 이제 정말 그 기업이념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에 대한 가치를 제가 좀 나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사실 뭐 투자 생각하면 여기 뭐 사실 흥진아님이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뭐 어떤 투자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다 아시다시피 최고의 투자는요 나의 가치를 올리는 거래요. 이거 김미영 강사도 맨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나의 가치를 올리는 것만한 투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가치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시대적인 얘기를 하나 하자면 이론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영역이 반드시 있어야 내 가치를 올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왜 시대적으로 어떤 지배계층이 있고 피지계층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농경원 사회는 아시다시피 땅을 갖고 있던 지주들은 지배계층이었고 그 다음에 소장농이나 그 땅을 이용해서 어떤 주인들에게 고용됐던 그 소장농들은 지배계층이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산업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산업화 시대에는 자본가들이 지배계층이었잖아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피지배계층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정보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럼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산업화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정보화 시대가 되니까 어떤 착각을 많이 하냐면 내가 정보를 갖고 있다, 내가 아이디어가 있다 막 이러면 내가 지배계층이 될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화의 시대의 이론은 능력이 될 수 없대요. 정보화 시대에 지배계층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냐면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누군가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만 지배계층이 되는 거죠.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보화 시대는. 그래서 정보라는 건 이론적인 거고 이 이론적인 걸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없으면 나의 가치는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 하나만 해도 그냥 읽었을 때랑 내가 사업을 하면서 읽었을 때랑 또 사업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다음에 읽었을 때랑 또 완전히 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거는 내가 그냥 배웠던 거 부자빠 가난아빠 딱 읽고 나서 그냥 아쉬웠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그래서 뭐 땅 보러 다니라는 거야?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를 사업을 하면서 나의 영역이 있는 상태에서 읽으니까 그 처음에는 그 나쁘게만 보였던 부자 아빠가 이 로버트 키오사키라는 친구가 어릴 때 일하는데 돈 안 주잖아요. 이 의미를 몰랐어요. 나쁜 아빠네. 왜 이거 뭐 가르치려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내가 나의 영역을 통한 경험을 가지고 이걸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 나의 가치를 올려서 최고의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일반인들이 이런 영역을 가진다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어떤 성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연습할 수 있는 거. 물론 뭐 사실 아메 사업 하시면 많은 분들이 이 목표라는 거 하나만 해도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뭐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크라운 리더님들도 목표는 부담스럽대요. 그런데 사실 이 목표라는 것을 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좋게 생각하면 되게 좋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서는요. 목표라는 걸 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어요. 목표를 가지고 또 계획을 짜고 또 실행하고 또 그거가 잘 안 되면 조정하고 막 이런 무슨 이런 연습에 어떤 터전이 있다라는 거. 나의 에어리어가 있고 나의 바운더리가 있다라는 것이 되게 멋진 일인데 그리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정말 가치 있는 일인데 이 가치가 우리 사업 안에 있다. 정말 나의 가치를 올리는 최고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변화하는 능력이죠. 이거 시대적인 요구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앞으로 올 시대에서 변화를 못하는 사람 당연히 도태되겠죠. 뭐 이거 적응하는 능력과 다르다는 건 아시죠? 이 사업에서는 계속 요구하잖아요. 막 뭐 코로나 시작된 다음에 줌도 요구하고 줌 너무 불편한데 또 이걸 어떻게 잘하고 줌 세미나 같은 것도 가끔씩 웨비나 같은 거 막 들어야 되고 사실 그냥 계속 요구하는 거죠. 뭐 한국에서는 유튜브 같은 것도
전혀 이런 거 모르시던 분이 유튜브를 어떻게 찍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나, 이런 것도 보시고, 인스타도 막 공부하시고, 이런 게 계속 요구되는 거잖아요. 왜 요구되는 거냐면요. 사실은 진짜 모든 사회가 다 변하기 전에는요, 내가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중간에 좀 약간 귀찮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런 게 요구되는 속에서 나는 성장하고 있는 거죠. 사실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 변화가 이 시대적 요구란데, 이 시대적 요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업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도 참 좋은 가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스폰서 업라인들이라는 이 의미가 사실 한국에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폰서 업라인이 되게 편하고 좋고 그리고 친하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미국 아메리카는 조금은 약간 코치, 멘토 이런 개념이 되게 강해요. 미국 월드와이드.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못하게 하는 약간 그런 교육이 되게 많아요. 되게 약간 멘토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그 아놀드 파트너십이라고 그래서 어, 예를 들면 파트너는 파트너로서의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고 스폰서 업라인은 스폰서 업라인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다. 그리고 그게 뭔지 분명하게 딱 이렇게 구별해 놨어요. 예, 그냥 그룹에서 실제 강의에서 그런 거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이 멘토라는 의미를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딱 가지고 오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컨설턴트잖아요. 사실 엄밀한 의미로. 물론 나를 정말 위하는 컨설턴트인 건데 그냥 평생 공짜로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형, 아주 친한 형 하나가 이 보스턴 컨설팅 펌에서 일을 해요.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사실 아시겠지만 맥켄지라든지 아니면 보스턴 컨설팅 펌 같은 경우는 되게 세계적인 그 컨설팅 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어떤 계약을 가지고 다른 이 형이 IBM 같은 데 이렇게 가잖아요. 일하러. 그러면요. 받는 금액이요. 정말 엄청나. 회사들은 알잖아요. 내 회사 안에도 인재가 있는데 왜 컨설턴트를 고용하는지 아시죠? 엄청난 돈을 주고 고용을 하는데 제3자 입장에서 아니면 바깥에서 볼 때 안에서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거고 또 이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전문가들의 눈을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들을 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사업 안에서 너무 편하고 너무 당연해서 잘 못 느끼는 사실 이 공짜가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경험치를 갖고 있는 컨설턴트들이 그냥 평생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이것도 사실 이 사업의 대단한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부분을 되게 좋아해요. 또 하나는요, 뭐 많이 들어보셨죠? 토탈 석세스라는 거. 이 토탈 석세스라는 게 아메이를 성공하면, 이 사업에서 성공하면 이 단어가 붙잖아요.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물어보고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는 건강이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하고 시간이 중요하고 뭐 이런 모든 중요한 것들을 한꺼번에 다 얻잖아요. 제가 예전에 미국 펑션에 한번 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에메랄드여서 잠깐 무대에 올라서 잠깐 스피치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현재 자기가 만든 회사, 그러니까 CEO인 거예요. 자기가 만든 회사를 통해서 거의 한 8, 90만 불 번다는 얘기죠. 순수익으로 거의 밀리언을 번대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한 20만 불 정도 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만든 회사보다 이 사업이 훨씬 가치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저 회사를 만드는데 한 15년 정도 걸렸대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자기는 건강이 되게 나빠졌대요. 건강이 되게 나빠지고 자기가 이혼을 2번 하고 3번째 가정에서 살고 있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옛날 아이들과 만나긴 한데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이 사업을 하면서 건강도 너무 좋아졌고 이 사업이 때문에 지금의 패밀리와 관계가 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기억나요. 사실 우리 사업이 이런 가치들은 나중에 느껴지는 것들이지만 사실 정말 이 투닥 석세스라고 하는 내가 성공하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다 얻는 그냥 정말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평생 직업이라는 거 아무도 나를 못 자른다는 것도 내가 이 사업이 힘들다 정말 막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을 할 때 이게 하나도 와닿지 않는데 사실 이제 아시잖아요. 이제 지금 정말 노인 어떤 은퇴 세대가 이제 점점점 많아지면서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쪽 인더스트리도 커지고 있고 미국도 어떤 이런 관련된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노인들 중에 사실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도 언젠가는 나이가 든단 말이죠. 내가 은퇴하게 되고 그런데 나를 아무도 자를 수 없는 그 일이 있다라는 것도 되게 가치 있고 좀 멋진 일이죠. 김일두 리더님 워낙 많이 얘기하신 평생 현역이라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정말 그 나이에
정말 저렇게 멋지게 일하실 수 있고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누군가의 삶을 도울 수 있다는 건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게 이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나는 지금 아직 젊을 수 있지만 나도 언젠가 나이가 들면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되게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많이 들으신 얘기지만 윈윈 비즈니스다 이거 많이 들으시죠. 근데 이게 사실 그냥 단순히 서로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성공의 필수 개념이거든요. 이게 사실 근데 배울 것이 별로 없어요. 어, 그 미국 월드와이드는요, 맨 처음에 프로스펙트를 만났을 때 처음에 주는 책 중에 고기버라는 책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고기버라는 책이 원래 한국 번역본이 없다가 최근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고기버의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을 가르치거든요. 그 책에서 딱 두 가지 개념을 가르쳐요. 하나는 멘토의 중요성과 두 번째는 그러니까 주는 거에 어떤 그 중요성이죠. 내가 줘야 성공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윈윈의 컨셉인 거죠. 사실은 내가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면 진정한 성공으로 가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윈윈이라는 걸 그냥 몸으로 느끼게 만들고 처음부터 그냥 그런 구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게 너무 당연한 그런 구조의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윈윈의 개념을 몸으로 배울 수 있는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이 아니라는 거. 사실 1등 안 해도 되잖아요. 저 가끔씩 여기 있는 저희 파트너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생각해 보시라고. 이 뉴욕 안에 가장 실적이 좋은 한 10명에게 10명을 딱 뽑아서 그들에게 올해의 뭐 에메랄드입니다. 올해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이렇게 딱 정해준다고 눈이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황당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요. 사실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라는 것도 너무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이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냥 정해놓은 딱 어느 선을 내가 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 사실 그냥 심플하게 나 자신의 사업이 되는 거고 내가 다른 일반 사업을 하게 되면 나의 경쟁사가 있고 나의 어떤 고유의 경쟁력이 없으면 사실 그냥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업은 사실 물론 나중에 정말 팀이 커지면 나의 팀의 색깔과 나의 팀의 경쟁력을 가져야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 삶에 그냥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요. 그냥 경쟁이라는 건 없고 그냥 철저하게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멋진 것 같고요. 사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저도 그렇지만 나를 위하는 마음, 이기적인 거죠. 또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어떤 이타적인 마음인 거죠. 이 두 가지가 공존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다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사실 약간의 이기적인 마음, 내 꿈이 너무 소중하고 나의 가족이 소중하고 또 내가 이 사업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마음도 내 사업을 성장시키거든요. 또 거꾸로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는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마음도 이 사업을 성장시켜요.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쓸 수 있다라는 정말 경쟁이 아닌 이런 상생하는 마음, 이런 마음도 되게 좋은 가치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20대 파트너에게 많이 얘기했던 건데요. 삶에 긍정적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사실 이렇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기분 나쁜 일이 있다가도 내가 사업적으로 누굴 만나면 그 기분 나쁜 거를 이제 감추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웃으려고 애쓰고 우리가 늘 배우니까 웃으려고 애쓰고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애쓰고 또 나 스스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애쓰고 이게 막 우리 아미 사업자 중에요. 막 오랜 시간 동안 막 신세한탄하는 아까 물론 이제 어쩌면 우리가 이제 유산균을 잘 먹어서 장내 유익균이 많아서 우울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기분 좋은 상태를 보통 사람보다는 오래 유지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 되게 대단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시작은 우리가 필요해서 해요. 니드로 시작하죠. 그런데 이게 오래 하다 보면 몸에 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주변 분들이 그냥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에너지가 넘쳐요라는 소리를 들어요. 제가 사실 보스턴하고 뉴욕하고 매주 왔다 갔다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뉴욕, 뉴저지도 왔다 갔다 안 하려고 하거든요. 뉴욕, 뉴저지 뭐 건너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여기 막 조지 워싱턴이라고 이 다리를 건너면 아니 뉴욕에서 건너오셨어요? 막 이래요. 그런데 이제 뭐 30분 거리인데 그런데 사실 이제 막 3-4시간씩 매번 그러니까 서울, 부산을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피곤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나보면 또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걸 느끼면서 사람들이 되게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근데 그게 제가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업을 하면서 몸에 배 있는 거예요. 늘 밝고 에너제틱 하는 거. 물론 뭐 이런 건 사실 뭐 김민기 리더님 따라갈 수가 없지만 어쨌든 리더님들 전부가 다 그렇게 돼가잖아요. 사실 그 부분도 대단한 가치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의 퀄리티가 아주 올라갑니다. 그리고 김미영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미래는 결국 어떤 싸움이 될 거냐면 그냥 팬 만들기 싸움이 될 거래요. 나의 팬 만들기 싸움이 될 거다. 그래서 내 팬을 늘려라.
내 팬을 늘려라 이렇게 하는데 뭐 많지 않아도 좋다. 뭐 내가 유튜브를 어떤 거라도 시작해서 뭐 팔로워가 엄청나게 많고 막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아주 나를 좋아하는 어떤 그 그룹이 필요하다. 그런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 사업 안에서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간다는 건 그냥 어떤 면에서 나의 팬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럼 나의 팬은 몇 명이세요? 한번 따져보세요. 내 팬을 늘린다는 것이 되게 좋은 일이기도 하고 시대적인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냥 처음에는 내가 예를 들면 뭐 한 5만 원 더 벌고 싶어, 10만 원 더 벌고 싶어 이렇게 시작된 작업을 통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팬들이 막 늘어나요. 그리고 잔 맥셀 목사님이 사실 세계적인 리더십 강사고 최고의 리더십 강사인데 잔 맥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강조하세요. 당신이 성공하고 싶으면 나의 팀을 만들어. 그러면서 어떤 부가 설명을 하시냐면 내가 직장에 있거나 만약에 우리 이제 저희 미국 월드와이드는 군인들이 많으니까 내가 군인이야. 그래서 내 어떤 부하들 있죠? 아니면 직장에서 나의 직원들은 그러니까 나의 어떤 부하 직원들은 절대 내 팀이 아니다. 그걸 되게 강조하세요. 왜 내 팀이 아닌지를 막 예를 들면서. 결국 그 어떤 그런 조직은 내 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 내 팀은 그냥 어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만 내 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내 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네트워크 파워가 점점점 중요해지는 이 시대에 사실 뭐 잼스톤 팀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 다오라는 개념도요. 그냥 그 탈중앙화된 그 조직이라는 거 중요한 건 뭐 탈중앙화 개념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은 조직이에요. 이 조직이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다 없애는 거잖아요, 결국. 그럼 이 조직이 있어야 결국은 앞으로 다오라는 것이 꼭 블록체인 기술에서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조직이 있는 사람과 조직이 없는 사람은 경쟁력 자체가 같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치약 전달 하나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는 그냥 화장품을 권하고 싶어서 뭐 이렇게 시작된 것이 나의 조직이 돼간단 말이죠. 이건 정말 대단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점점점 더 커질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파트너십이죠. 뭐니 뭐니 해도 이 파트너십은 정말 이 사업의 대단한 가치입니다. 그냥 나의 능력의 한계를 넘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유학으로 온 케이스인데 제가 영어를 완벽하게 하지 않아요. 네이티브처럼. 근데 그러면 당연히 나의 영어 때문에 미국에 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있겠죠. 사실 내가 어떤 내 사업체를 차려. 그러면요. 영어를 내가 완벽하게 못하기 때문에 뭐 정말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을 고용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사업은요. 정말 내 팀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오거나 내 스폰서 업라인 영어를 잘하잖아요. 정말 네이티브들 있잖아. 그러면 그게 나의 단점이 되지 않아. 저는 사실 남성 사업자로서 사실 이렇게 남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성 사업자들이 잘하는 게 이 사업은 더 많잖아요. 그럼 사실 그게 나한테 약점이란 말이죠. 미국 전체 팀 중에 사실 그냥 메인 사업자가 남자인 경우는 저밖에 없어요. 진짜 이 미국 전체 팀 중에 메인 사업자가 남자인 경우는 저희 드림아이라고 하는 이 큰 패밀리에 저밖에 없어요. 근데 여성 리더님들이 제 팀에 많이 있으시죠. 그 리더님들이 다 커버해 주는 거예요. 뭐 아이콘 미팅 하시면 그분들이 더 잘하고 막 여자분들을 컨택하거나 여자분들이 오시면 왜 그 공감 잘하는 여자분들만의 능력이 있잖아요. 막 오시면 막 맞아주고 누가 와도 형제랑끼리 막 이렇게 얘기 잘해주고 친해지고 막 이런 모든 그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정말 발휘되는 것이 이 사업 안에서 가능하단 말이죠. 또 나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포틀랜드라고 하는 지역에 어떤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이 정말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에너지가 없는데 그 팀이 되게 20, 30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커버하는 거죠. 결국 나의 단점을 커버하고 나의 능력은 사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그 능력을 정말 완벽하게 넘어서게 하는 일이 너무 쉽게 물론 정말 진정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능력과의 싸움을 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능력과의 싸움이 쉽지 않은데 우리 사업은 그 싸움을 안 하면서도 사실은 쉽게 나의 능력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게 해준다. 그냥 그것도 대단한 가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사업 설명할 때 이 얘기 많이 합니다. 미국은 아시겠지만 한국도 비슷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진짜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막 느껴요. 진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짜릿한 것도 있어요. 다 이제 나중에 꼭 느껴보세요. 느끼신 분들 많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내가 인플레이션의 영향권 안에 없다라는 것도 되게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확 올라갔는데 나의 수입이 그 인플레이션이 비교 안 될 정도로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왔구나. 사람들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나는 막 너무 힘들지 않아. 이 느낌도 되게 짜릿해요. 어쨌든. 근데 암튼, 이 불경기라는 게 사실 정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업은 진짜 불경기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업라인들이 얘기해 주셨을 때 저도 사실 이렇게 그냥 머리로 이해했는데 요즘에 뭐를 많이 이제 가슴으로 느끼냐면 우리가 이제 정말 경기가 좋으면요. 진짜 매출이 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가 쉬워지니까 정말 쉽게 쉽게 그냥 제품을 사는 거죠.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면 세상의 경기가 나빠지면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확실히 적극적이 돼요. 제가 그걸 언제 제일 많이 느끼는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원하는데 일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사업 설명을 예전에 했을 때랑 다시 사업 설명을 하거나 사업 팔로업해서 사업 얘기를 할 때 반응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그러다 보니까 내 팀이 커지고 나의 사업적인 파트너가 커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말하면 우리 사업의 경기는 그냥 내가 조절하는 거잖아요. 사실 경기를 타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경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불경기가 없는 사업이 참 별로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모든 사업은 그런 영향을 받는데 물론 이제 트렌드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기업들은 불경기에도 경기가 좋을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든지 간에 불경기가 없다라는 건 참 대단한 일인데 우리 사업을 하면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사실 가치로 말하면 지금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렸는데 더 많은 가치가 있죠. 그런데 그냥 현상적으로 제가 이제 요즘에 미국에서 사업을 전하면서 많이 이야기하는 현상적 가치. 사실 현상과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은 현상에 많이 꽂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미국에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제 한국은 별로 없을 수 있는데 막 100만 불짜리 집을 샀어. 그런데 내가 몰개지가 아직 70만 불이 남았어.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보냐면, 100만 불짜리 집에 산다. 막 이렇게 봐요. 근데 이건 사실 현상이거든요. 본질은 70만 불의 빚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본질을 잘 보는 눈을 키우면 굉장한 어떤 깨달음도 있고 인생을 성공으로 가는데 훨씬 쉬울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예전에 어, 이지성 작가가 썼던 리딩으로 리딩하라 책이 결국 그 인문학에 대한 얘기를 강조했던 이유가 결국 인문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고전들을 보다 보면 이 본질을 보는 눈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현상과 본질을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막 설명해 줘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아메이는 파는 게 아니다. 세일즈가 아니다. 그 그냥 초반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본질은 결국은 내 삶의 기회를 꿈을 이룰 수 있는 뭐 기회를 향하는 길이고 같이 팀으로 일하면서 함께 잘 살아가는 어떤 그걸 원하는 거에 대한 본질이 있는데 그거를 가는 과정의 초반에 그런 현상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해도요. 아 그래도 파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 분들에게 그냥 현상적 가치를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 사업의 가치를 설명할 때 내가 이걸 가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가치 있는 거를 짐작할 만한 현상들이 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첫 번째로 저는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정말 성공한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다 이걸 시키고 싶어요. 이것도 대단한 가치가 없으면 시킬 리가 없지 않나요? 사실 그냥 현상으로 드러나는 일이지만 정말 가치가 없으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실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그냥 돈을 잘 버는 일이라고 해서 자식들에게 다 시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일이 돈을 많이 버는데 내가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 그럼 보통 시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100이면 100, 이 사업은 MA를 성공하면 아메를 다 시키고 싶어 한다는 뜻은 이 사업은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또 두 번째는요. 이 사업은 재수생, 삼수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뉴욕에 사업을 하면요. 뉴욕도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 굉장히 너무 다양한 네트워크 마케팅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되게 신기하게 아메이만 재수생, 삼수생이 있어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컴퍼니들은 재수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죠. 왜 다시 트라이 안 하세요? 그러면 이런 경우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해봤는데 해보고 그만둘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만두냐면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하고 그만두더라고요. 근데 아메이는 그만둘 때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요. 아, 뭐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든지 내가 좀 부족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내가 다시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 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 예전에 그만둔 제 파트너들만 해도 뭐 한국으로 돌아간 파트너 만나보면요. 저 절대 안 해요. 이런 얘기보다는요. 언젠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할게. 이런 얘기들 더 많이 해요. 사실 재수 삼수라는 건요. 가치가 없으면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일이지만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시 리트라이라는 걸 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걸 많이 들어보셨죠. 아메이 다이아몬드가 되려고 하는 의사, 변호사, CEO들은 있는데 의사, 변호사나 CEO가 되려고 하는 아메이 다이아몬드는 없어요.
이것도 현상적인 거지만 사실 가치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걸 누려본 사람은 이게 최고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건 뭐 해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현상적인 거지만 가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 아메이가 미국 아메이를 조금 이제 비교하면서 한국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조금 그냥 간단하게 나눠드릴게요. 사실 그 안에 있으시면 잘 모르시거든요. 그 안에 있으면 잘 모르시는데 진짜 대단한 가치들이 있어요. 한국 아메이 안에는. 한국 아메이는요, 진짜 시스템 구축은요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시스템이 그렇게 잘 돼 있고 그렇게 정말 너무 최고여서 그냥 남용되는 경우도 많긴 하죠. 내가 아무것도 이렇게 막 스스로 뭐 하지 않아도 굉장히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많거든요. 정말 그거는 정말 최고의 가치인 거죠. 한국 아메이. 또 하나는요, 본사 활동이요. 정말 너무 미국 본사는요, 미국 본사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본사도 열심히 일하죠. 근데 미국 본사는요, 진짜 활동이라고 할 만한 게 많지 않아요. 이게, 근데 한국 아메이는 제가 보면 정말 너무 활동이 많고 프로모션,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미국 본사는 프로모션이 없어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패키지로 뭘 사면 뭐 이렇게 세일 조금 뭐 디스카운트 주고 뭐 이렇게 껴주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하나 없어요. 본사 활동, 그게 본사 활동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본사가 정말 ABO들을 도우려고 하는 노력이 되게 적극적이에요. 한국 하면. 그것도 대단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성공자의 모델 아까 얘기했는데 모델 만나는 게 한국 하면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미국은 쉽지 않아요. 내 직계 업라인 말고는요. 만나려면 막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제일 크게 느끼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제약이 적어요. 한국이. 사실 미국은요 법적 제약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미 많은 그런 걸 시행하지만 미국은 이제 지금 미국 안에 있는 FTC랑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 9월부터는요 내 전체 볼륨 중에 소비자 PB가 60%가 안 되면 인정 안 해줍니다. BB에서 깎여요. 그래서 돈을 못 받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법적 제도 때문인 거예요. 법적으로 되게 강하기 때문에 엔드 유저라고 하는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에 대해서 FTC랑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소비자를 만드는데 내가 만든 소비자가 내가 예를 들면 뭐 한국으로 치면 100만 PB 아니면 한 500만 PB를 내가 만들었는데 그중에 200만 PB가 소비자야. 그러면 4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60%가 되기까지 20%에 대한 거는요 보너스를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한국 아메이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그런 어떤 규제가 없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도 너무 멋진 일이고요. 사실 미국 아메이는 사업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규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맘대로 프레젠트 할 수 없는 내용도 되게 많아요. 지금 미국 아메이는요, Q12 이상의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Q12까지만, 그러니까 파운더스 플래티넘까지만 보너스를 얘기할 수 있어요. 사파이어 에메랄드 얘기 못 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한국 아미가 가지고 있는 가치죠. 그냥 다 보여줄 수 있고 다 얘기할 수 있고 사실 이런 제약이 훨씬 적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느끼는 거지만 인구가 밀집돼 있잖아요. 한국이란 작은 땅덩어리 안에 옆에 치이는 게 사람이시지 않아요? 그래도 여기는 정말 막 뭐 캐나다도 그렇고 막 한 사람 만나러 4시간을 그 눈길을 드라이빙을 해가서 만나고 허탕치고 그런 일이 아주 뭐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그냥 내가 원하기만 하면 만날 사람이 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대단한 한국 아미의 가치죠. 그리고 완벽한 브랜드 체인지가 가능하다는 것도 큰 가치인 것 같아요. 사실 완벽한 브랜드 체인지가 가능하다 뭐냐면요.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결국은 한국인으로서 소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브랜드 체인지가 불가능한 부분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아메이 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정말 완벽하게 다 브랜드 체인지 살 수 있잖아요. 그것도 사업적인 큰 가치인 것 같아요. 사실 한국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은 더 많지만 그냥 이렇게 짧게 정리해 드린 거고요. 마무리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아메이 사업의 가치와 비전은 너무 많고 너무 커서 정말 하루 종일 얘기해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죠. 그렇지만 최고의 가치는 지금 내가 느끼는 가치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 그게 최고의 가치인 것 같아요. 그 가치에 집중하셔서 내가 성장하다 보면 많은 가치들이 새롭게 막 다가옵니다. 내가 처음에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가치들이 내가 지금 느끼는 가치에 집중하면 더 많이 느껴질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 전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가치와 비전 속에서 정말 멋지게 최선을 다해서 꼭 성장하시는 리더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니, 시간이 언제 이렇게 됐대요? 엄청 지났네. 무지하게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막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오래 사업하시더니만 스폰서님께서 엄청난
경험과 또 농축된 말씀을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끝내기 전에 민기 리더님 들어오셨으니까 한마디 듣고 그리고 나서 제가 네, 한 두 분만 찍어서 애프터 듣고 그리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민기 리더님 어디서부터 들으셨나요? 저희 오늘 엑시 미팅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만 재밌었습니다. 저희는. 역시 윤석정님은 참 경험 많아서 이제 진짜로 이 가치와 비전이 굉장히 계속 이제 뿜어 나오시는 거 같네. 뿜어 나오는 거. 윤석정님 내가 언제 뵀냐면은 제일 처음 뵀던 게 2007년도 미국에서일 거예요. 제가 신혼여행을 갔을 때 그때 2007년도에 윤석정님을 보스턴에서 뵌 것 같아요. 예. 근데 참 저는 이 아메이의 어떤 핑 이걸 떠나서 아메이는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그 라이프 스타일대로 굉장히 잘 즐기면서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이 사업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해요. 김민기님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하는 거랑. 그거 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메이를 안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플랜드로 보면 뻔하거든요. 다 알아요. 플랜드로 너무 좋잖아. 제품 바꿔 쓰고 제품 좋은 건데. 근데 안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두 번째는 힘들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게 요새 최영태님이 아침에 수영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철이는 왜 하냐 그거를. 힘든데. 여러분 그러면 그거에 대화가 됩니까? 철이는 왜 하냐? 힘든데. 그 우리 대화는 뭐냐면 힘드니까 하는 거지. 왜 힘든 걸 사서 고생을 해? 그 고통 안에는 내가 도전하고 내가 성장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아메의 라이프 스타일은 좋아야 되고 고통이 없어야 되고 시작하면 바로 돈만 돼야 되고 남들한테 빨리 인정받아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일 중에 다 인정받고 다 그런 일은 못 본 것 같아. 그런 일은. 그러니까 아메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그런 저항들을 제가 겪게 되는 거죠. 저항들을 겪게 되는 건데 여기 이제 미팅 들어오신 분들 제가 아는 분도 있고 아마 모르시는 분도 좀 계시겠지만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기 전에 아메이 사업을 이제 해야지만 질문하죠. 사실 아메이 사업을 안 할 때는 그런 질문을 안 하고 사는데 아메이를 하고 나서 저는 어떤 질문이냐면 아메이를 왜 해야 되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난 본질적인 질문. 아메이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질문에서 누구한테 고용당하면서 주도권이 없는 삶은 살기 싫다가 저의 답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싶은데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보면 내가 뭔가 창업을 해서 뭐 기업가가 되는 일 빼고는 다 없거든요. 이게 전문직이라는 건 사실 줄인 거잖아요. 전문 서비스직이잖아요. 전문직이라는 게 그 사람이 전문적이라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의료 서비스나 법률 서비스나 회계 서비스나 특허 서비스나 교육 서비스나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럼 서비스는 뭘까요? 커스터머가 있다는 거죠. 클라이언트들이. 그럼 클라이언트가 갑이에요. 클라이언트가 갑.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기는 어려운 것 같아. 결국은 메인다는 거. 클라이언트는 메인다는 거. 하지만 본질적으로 뭐 옛날에 그랬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아메이 미팅 몇 번 듣고 나면 변호사나 의사들 다 무시하는 그런 약간 착각을 하고 살거든요. 뭐 해도 자유롭지 않아. 뭐 이렇게 지네들 6%면서 6% 3%면서 변호사 막 의사 막 무시하고 그래 막. 그래도 아무도 안 해. 여러분 의사들이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변호사 좋아요, 여러분. 변호사가 왜 좋냐면
그 분야의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 업을 인더스트리를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수입이 이상된 변호사는 인정받으면서 합니다, 여러분. 의사들도 제가 아는 의사들은 굉장히 행복한 의사들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론 그런 내가 사업자면 이론으로 받아들여서 그래. 아, 의사 변호사 프리덤 아니야 뭐. 아, 해봤어? 해봤냐고. 그 사람들 그게 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렇잖아요. 대기업 임원도 얼마나 제가 아는 삼성 임원들은 엄청 좋아요. 그 오늘 제가 루첼라에 갔는데 그 하이닉스 부사장이 오셨어요. 얘기하는데 분기 영업이익이 12조래요. 분기. 영업이익이 분기가 12조면 한 달에 4조예요. 일주일에 1조씩 버는 회사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1조씩 버는 시스템을 한번 보자고. 일주일에 1조씩 한 기업이라는 것이 법인이 일주일에 1조씩 벌어내려면 영업이익으로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지. 그걸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 임원들은 딴 데 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양동기 그 CFO라고 스마일게이트 회사가 있거든. 스마일게이트. 거기는 100%그 주주가 한 명이에요. 주주가 한 명. 스마일게이트. 1년 순수익이 얼마냐? 1년에 순수익이 2천억입니다. 순수익 2천억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비즈니스를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다고. 대부분은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냥 우린 엔드 유저예요. 어떤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서비스와 상품을 그냥 소비하고 엿보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브랜드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냥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 단계죠. 근데 아메이라는 사업은 내가 3%가 되든 6%를 하더라도 이 아메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어제 우리 다이아몬드 포럼 했었잖아요. 어떻게 임원들이 일을 하는지 어떤 제품을 출시하는지 어떤 것들을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어떤 것을 마케팅 하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뭐냐? 자본주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가치가. 그러니까 아우 나는 안 할래. 나는 파는 거 못해. 난 그러거든요. 안 팔아도 돼. 너 파는 거 좋아하냐? 파는 거 싫어하지. 아메이는 네 가지 돈을 벌 수 있어. 네가 아메이 제품을 잘 바꿔 쓰잖아? 그럼 넌 푼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근데 네가 제품을 좀 팔잖아? 넌 용돈 벌이는 될 거야. 네가 팔기 싫어한다면 나도 팔기 싫어. 네가 아메이를 판다면 넌 용돈 정도 벌 수 있지만 큰 돈은 못 벌어. 하지만 내가 너한테 알려주고 싶은 아메이는 그런 푼돈에 용돈 버는 아메이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네 삶을 서포트하고 백업할 수 있는 그 수익까지 원한다. 그렇다면 넌 뭐냐? 넌 시스템을 이해해야 돼. 이게 정답인 거죠. 아메이 파는 일 아니야.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팔 수도 있어. 팔기만 한 사람도 있어. 하지만 팔기만 한 사람은 크게 성공 못해. 시스템을 이해해야 돼. 두 가지 시스템을 이해해야 돼. 한 가지는 아메이 자체 시스템을 이해해야 돼. 아메이가 어떤 제품을 어떤 기준에서 어떤 플랫폼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유통시켜서 ABO들에게 어떤 플랜을 제공하는지 그 시스템을 이해해야 돼.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뭐냐? 아메이 안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의 삶을 바꾸는 시스템을 이해해야 돼.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메이 사업 얘기 못하는 거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시스템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왜? 시스템을 한 번도 내가 만든 적도 없고 활용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메이에서 우리가 목표 얘기가 도전하면 그것도 시스템이라는 거죠. 모든 기업들은 목표가 없이 돌아가는 기업은 지구상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까? 동아리는 몇 군데 있어요. 동아리라는 조직은 있지만 뭔가 지속적인 결과를 내는 어떤 단체는 목표라는 게 꼭 있습니다. 부녀회장들도 목표가 있고요. 교회도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조직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 이런 비즈니스 언어들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삶을 보는 기준이나 세상을 보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쟁을 갖게 되고 그럼 그 경쟁을 왜 가져야 됩니까? 내가 왜 아메이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고 아메이 인쇄 수입을 받아야 돼요? 네, 그렇죠. 근본적인 질문. 여러분이 누구에게 주도권을 뺏기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시스템의 일부가 되거나 엔드유저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선택권이 없는 삶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왜 아메이 하면 뭐 돈 벌어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사업을
여기 계신 분들한테 권하냐? 여러분이 성공할지 안 할지 I don't know. 몰라요 나는. 많은 분들이 중간에 드롭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나는. 수많은 경험으로. 누가 하다가 그만두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나는 눈곱만 치도 이상한 일이 아니야. 누가 안 한다는 건. 그건 상식적인 거거든. 왜? 나 같은 질문을 안 가진 거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를 내가 못하고 그래요. 아, 그냥 자연인이구나, 그냥. 그런 거지. 아, 그 사람 한다는데 왜 안 하죠? 그리도 왜 안 해요? I don't know. 여러분은 왜 안 해요?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안 하지 뭐가 그게 왜 중요해? 왜 중요해?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고 더 핵심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고 어떤 삶을 추천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거를 자본주의에서 이기지 못하면 추천할 수 있는 삶이 없어요.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그럼 뭐냐? 시스템 중에서도 좋은 시스템,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시스템에 들어가서 거기 시스템에 들어가서 골목대기 한다는 역할 하는 제시하는 게 다예요. 그게. 하지만 여러분이 시스템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시스템 이해 안 하면 뭐냐? 네 시스템 만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제가 부자 아빠 만났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딱 그 얘기. 변호사, 의사, 대기업 임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 중에도 자기 성공적인 시스템을 잘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변호사도 수백 종류의 변호사가 있고 의사도 수백 수천 종의 여러 의사가 있습니다. 암의 ABO도 수백 수만 가지의 사람이 있고 다만 나는 어떤 ABO가 되고 싶은지 결정하고 그걸 되기 위한 그 과정과 학습과 도전을 할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거지. 하다가 흐지부지는 사람, 하다가 뭐 안 하다가 열심히 다시 하는 사람, 정말 도전에 성취하는 사람. 다만 나는 어떤 패스웨이, 어떤 커리어를 가운지 선택하는 거죠. 왜 중간에 흐지부지되고 그런 사람을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길들을.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학교에 있다. 50명이다. 30명이다. 있다 치잖아요. 그럼 어떤 애가 수업 안 하고 막 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그런 친구를 따라갈 걔는 학교 안 오고 선생님한테 그런데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나 똑바로 해. 너는 학교 똑바로 다녀. 이러지. 어떡하지? 걔 왜 그런데? 걔, 걔 때문에 너도 학교 못 다니겠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 근데 아메이만 보면 초등학교 한 3학년, 2학년 수준 돼가지고, 어휴, 아메이 얘기했는데, 아이, 그거 하지 말래요. 하지 마. 그래서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아메이 아무것도 하지 마. 제품만 써, 그냥. 난 솔직히 그렇지. 그거 너무 하잖아.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 얘기를 듣고 하는 게? 여러분, 제가 뭐 똑똑하다는 그게 아니라 내가 많이 알겠어요. 그들이 많이 알겠어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상식점이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입이 열려 있다는 얘기로 막 하는 게 상식점입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살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저는 아메를 22년 동안 지켜봤어요. 22년 동안. 왜 아메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 아메뿐만 아니라 어떤 도전이라는 가치도 모르는 사람. 아우 힘들게 뭐 그런 걸 뛰고 그래. 아우 힘들어. 그런 사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여러분 삶은 더 나아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는 그런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을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 단순히 내가 엔드 위주로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소비자가 사업자가 됨으로써 아메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어마어마한 기회인 거죠. 그런 기회를 안 준단 말이에요.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분기 매출이 12조지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와 대단하네. 저도 거기에 조인될 확률이 있을까요? 뭐 할 수 있을까요? 또라이죠. 내가 어떻게 뭐 취정을 할 수 있겠지만 뭐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하지만 아메이가 지금 신제품 오늘 발표를 했지만 엄청난 걸 하고 있잖아. 마이레파이 뉴트라이트하고 프로틴 음료하고 보너스 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아유 나 아메이 안 할래. 가 아니라 그 바보지. 잡은 거죠. 기회를 잡아보는 거지. 그거를. 그러면 나는 아직 전문 지식도 없어요.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팁은 뭐냐면 아메이의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의 경험일 뿐이에요. 경험. 어떤 경험이냐? 제품을 써보고 와 이게 진짜 좋구나 하는 애용 경험. 두 번째, 아메이의 변화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바꿔보는 경험. 몸을 바꾸거나 내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내가 도전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한번 도전해보는 통해서 도전을 통해서 와 도전하는 게 이런구나. 성취란 이런 거구나. 느껴보면 그 두 가지 시스템을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학력이나 배운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게 마무리인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리더님 보실 때 어떤 사람들이 이 사업을 좀 잘하게 될까요? 저도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가정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가정 환경요? 그러면 집안에서 많이 배운 사람이 없거나 많이 어렵거나 하면 이 사람 어렵나요? 아니요. 지금 당신이 말씀하신 거는 가정 환경이 아니라 가정 배경입니다. 난 가정 배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정 환경.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고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미래의 뷰를 가지고 있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가 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완벽하진 않아요. 모든 가정들은 다 미숙하고 불완전하니까. 하지만 아까 윤석준님 얘기했듯이 다른 일은 그냥 회사 나가도 우리 가족은 아니에요. 남이에요, 그냥. 각자 도생이지만 이 안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하고 한다면 여러분 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일요일 날, 토요일 아침에 모여서 철이니까 도전도 하고 있고요. 여러 세미나도 하고 있고 이런 모임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환경이에요. 이런 것을 고맙게 여기고 이런 것을 여러분 가정 환경으로 가지고 가고자 하는 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환경도 외면하고 이런 싫다고 그러면 저는 그럼 어떻게 돌아가요? 여러분은 가정 배경으로 판단할 겁니다. 여러분 판단받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가정 배경으로 판단받을 겁니다.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한 얘기라도 지금 미국에서 접속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미국에서 유학도 하시고 오랫동안 하신 삶의 그 경험들을 나눠서 자산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이것은 배우고 못 배우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 관련된 거죠.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이 성공을 보느냐 어느 환경에서나 잘 배우고 그것을 자기에게 플러스 적용해 주는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무조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누구나 다 하진 않아요. 하지만 태도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 더 당장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거죠. 리치 회장 제의도 알아요. 아메이는 지금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다 할 수 없다는 거. 하지만 꾸준한 변화를 통해서 태도가 달라지고 아메이를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메이는 제한을 두지 않고 다 기회를 준 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이 위대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어떤 환경 진짜 열악하고 무시당하고 부정적인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못 바꾼 거니까 그 사람들이 좋은 선한 ABO 환경 온다면 그 사람 변할 수 있는 거니. 결국 이 사업을 권한다는 건 아메에서 돈 벌어봐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먼저 네 가치관과 신념을 바꾸고 뭔가 다른 습관을 통해서 삶을 바꿔봐라는 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의 환경에 초대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환경에 자신만 있으면 충분히 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신감은 여러분이 뭔가 노력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고 실제로 뭔가 내가 매일매일 내가 의미 있는 거를 하고 있구나. 참 이 상황에 감사하다는 그걸 느끼고 있는 사람만 자신 있게 난 권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게 아까 윤석준 얘기한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오늘 윤석준님 만나서 너무 반갑고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